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에 대한 기본 문제 풀이, 이어서 유형 정리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을 구하세요. 자, 닫힌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쭉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값 3이 최소고요. 2일 때 함수값 5가 최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1과 1이 주어졌는데 얘는 일단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렇지만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0이 아닐 때에는 절대값 x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b입니다. 함수값이.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요. 보시다시피 게다가 불연속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봐라. 실제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본다면 결국 여기도 비어있는 거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비어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비어있고 단지 여기만 뽕 차있는 겁니다. 그치? 분위기 보시면 알겠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딱 최대값 1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최대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fx. 자, 이게 또 가우스 x네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그럼 볼까?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 요렇게 계단형으로 그려지는 거 알죠? 여기가 1이고 1에서 2까지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0, 1, 2인 겁니다. 물론 0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요 점까지는 원래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우린 2까지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열린 구간이지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0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은 2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얘는 반열린 구간이야. 즉 닫힌 구간이 아니고 게다가 불연속이기까지 하지만 최대와 최소가 다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309번 보자. 열린 구간, 반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2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두 개이다. 어디에요? 0과 1 두 군데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구간 0일에서의 최소값. 자, 닫힌 구간 0과 1을 봅니다. 닫힌 구간 0과 1에서의 최소값은 0이다 그랬네요. 그지? 근데 가장 작은 값 맞네요. 얼마가 맞아? 마이너스 1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했으므로 요건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봐야 됩니다.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 1은 포함을 안 하고 2는 포함이 되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요 구간 보는 거죠. 요 구간에서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 제일 낮은 점, 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맞고요. 리을 볼까?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열린 구간입니다. 이건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이 마치 요 점이 될 것 같지만 이 점이 지금 뻥 비어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잘못됐죠.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뿐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사이값 정리에 관한 문제 봅시다.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첫째,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함수 우리가 fx라고 놓을까요? fx가 2x제곱 빼기 x 빼기 5라고 놨을 때 요놈이 이 구간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되죠. 근데 얘는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 값과 f의 마이너스 1 값이 부호가 서로 다름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f의 마이너스 2는요. 봐. 얘는 얼마 되니? 그러면 8 플러스 2 빼기 5니까 5 되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 됩니다. 됐죠? 따라서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럼 게임 끝났어. 자, 주어진 구간에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임을 보였고요. 구간의 양 끝점에서 부호가 서로 다름을 보였으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증명 끝. 됐죠?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얘도 이제 봐라. 간단하게 가봅시다. 닫힌 구간 1, 2에서 3차 함수는 연속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1 빼기 6 플러스 8 빼기 1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얘는 찍찍 해서 2 되는 거고요. 2에서의 함수값은 8 빼기 4, 6에 24 플러스 16 빼기 1이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찍찍찍 해서 마이너스 1. 자, 부호가 서로 다르죠. 네, 증명 끝. 누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됐죠?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오케이? 그 다음 312번.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1은 요놈, f의 1은 a. 얘가 성립합니다. 자, 방정식 fx 이퀄 0이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이거는 연속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연속이 될 거고요. 결국 이 구간에서, 즉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려면 이 둘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을 곱한 놈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a-3에다가 a를 곱한 놈이 0보다 작으면 a의 범위는 당연히 0과 3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로 우리 대표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사이값 정리 1번 볼까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열린 구간 0, 2에서 방정식 fx 이퀄 0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방금 푼 거랑 똑같죠? 예. 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역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당연히 닫힌 구간 0과 2에서도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의 0과 f의 2의 함수값들의 곱이 0보다 작은 것만 보이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열린 구간 0, 2 사이에서 갖게 됩니다. 그지? 그럼 끝났지 뭐. a에다가 누구 곱하는 거야? 4 마이너스 16 플러스 a를 곱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a에 a-12가 0보다 작은 거고 a는 0과 12 사이에 있으니까 정수 a의 개수는 1부터 10일까지 11개임을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진짜 별거 없다. 그 다음 이것도 봅시다.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함수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지? 기억 보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을 봐라 그랬네요. 그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두 번째, 합성함수 g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가보면 됩니다. 함수값 볼까요? g의 f의 0은 여기 있네요. 그죠? f의 0은 약 3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g의 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g 알파는 3보다 큰 값이 알파니까 알파가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디쯤에 값이 된다. 요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우극한 보는 겁니다. x가 0으로 다가올 때 우극한을 보면요. f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으로 다가올 때 우극한은 알파로 다가오는 뭐야? 좌극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은 리미트 x가 알파로 다가오는 좌극한의 gx를 보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로 다가올 때 gx는 베타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 이제 좌극한 보면 됩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fx 그 다음에 요놈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요. 이거 봐.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알파보다 큰 쪽에서 알파로 다가오게 되죠.
따라서 이놈은 그냥 리미트 x가 알파로 다가가는데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g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베타를 향해 다가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고 그놈이 함수값과도 똑같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다. 이놈은 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을 보면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방정식 gfx 이퀄 0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3과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죠. 예, 분위기 딱 보니까 사이값 정리 이용해라. 이런 것 같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보여야 되냐면 이 합성 함수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됨을 보여야 됩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뭘 봤냐면 합성함수는요. 안에 거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거나 바깥에 게 불연속이 되게 되는 점이 f의 함수값이 되도록 만드는 x값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바깥의 놈은요. 분위기 보시니까 어디예요?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죠? 따라서 f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에서 얘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fx가 0 되는 함수값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그지? 여기야 여기. fx가 0 되는 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는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왜? 이거 봐. 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는요. fx의 치역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이 되잖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g는 뭐가 되냐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합성함수는 뭐가 돼?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인 걸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일 것은 구간의 양 끝점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구합니다. 자, f의 마이너스 3. 얘부터 구해보죠.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1이죠. 1. 그지? 그러면 g의 1을 보면 됩니다. 자, g의 1은 얼마냐면 여기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수인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에서의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요. 자, 3에서의 f의 함수값은 3인 게 나왔네요. 그럼 얘가 g의 3이 되는 거야. 근데 g의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양수인 건 알겠죠. 끝났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고 요 구간 안에서 얘가 연속인 걸 보였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요놈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과 디귿만 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는 정리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봤죠? 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가 왜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써먹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식만 딸랑딸랑 외워서 이렇게 풀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까요? 두 함수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1, 2에서 fx = gx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자, 방정식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fx 빼기 gx = 0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fx 빼기 gx를 해보시면요. x의 5승, x의 3승은 없어지겠죠? 빼면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3 = 0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니까 봐. 얘는 어차피 다항함수죠? 그럼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과 2에서 이놈의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보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는 얼마예요? k네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얼마예요? 무려 32 플러스 얼마입니까? 4, 8, 그죠?
빼기 플러스 k 빼기 3 이퀄 0이니까 결국 k 플러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37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37부터 0 사이가 될 거고요. 우리는 정수 k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6까지 36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우변을 이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사이값 정리 적용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 됩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거 다 골라라. 자, 갑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올 때의 f의 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1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얘 곱하기 얘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fx는 x는 0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죠? 그런데 봐라. f의 x 플러스 3은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는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우리는 관심 있는 건 x는 0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봐. x는 0에서 분명히 fx는 불연속이지만 그때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 이 fx 플러스 3의 함수 값이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 두 함수의 곱은 x는 0에서 연속이겠죠. 됐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꼼수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방정식 얘가 열린 구간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에 갖는다. 자, 이거 봐. 그러면 fx와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2x 빼기 5가 일단 닫힌 구간 1, 3에서 뭐가 됨을 보여야 돼? 연속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치? 그런데 닫힌 구간 1과 3에서는요. 함수 fx가 2에서 불연속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봐. 이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봐라. 닫힌 구간 1, 3 사이에서는요. 요놈이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게다가 이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 2에서의 이 f의 x 플러스 1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fx와 f의 x 플러스 1 이 곱한 놈은 닫힌 구간 1, 3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게다가 다항함수가 더해졌으니까 이 전체는 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1과 3에서의 그 함수값의 부호만 다른 걸 보면 되겠네요. 그럼 봐. f의 1 곱하기 f의 2 마이너스 3이죠. 이놈과 그 다음 f의 3 곱하기 f의 4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이네요. 그지? 이놈의 부호를 봅시다. 자, f의 1은 얼마입니까? f의 1은 1인 걸, f의 1은 0이네요. 그죠? 0이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0 빼기 3이니까 이놈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3은 0이네요. 그럼 얘는 0이니까 볼 것도 없죠? 0 플러스 1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기 때문에 이 둘은 부호가 다름을 보였죠. 끝!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인 걸 우리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그랬는데 그죠? 제목은 되게 거창합니다. 보자. P역을 출발하여 Q역에 도착한 기차가 있다. 세 지점 A, B, C를 차례로 통과할 때의 속력은 각각 100, 130, 80km per hour였다. 각 구간에서의 기차의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거 뭡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기차의 속력이라는 것은 이게 툭툭 끊어지는 그런 값들이 아닙니다. 즉 기차가 9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100km가 달 수는 없다라는 거죠. 90km에서 100km로 갔다는 얘기는 90과 100 사이의 모든 값을 거쳐서 시속 100km까지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봐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A일 때 시속이 100km야. 여기를 지난다. B일 때는 시속 130이야. 그 다음 C일 때는 80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세 점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될 거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0, 여기가 130, 여기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구간 AB에서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한 곳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뭘 읽었죠? 얘를 읽어야 되죠? 구간 AB에서 시속 110km인 지점이 적어도 두 곳 있다. 그랬죠? 그지? 그런데 얘 봐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00과 130 사이에서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죠. 즉, 닫힌 구간 A, B에서 얘가 연속인 걸 알고 있고요. 그때 100과 130 사이에서 110이라는 값을 잡았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건 알지 두 곳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군데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 다음 2번. 구간 AB에서 시속 140km인 지점이 적어도 한 곳 있다. 자, AB에서 140은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우리가 100과 130 사이에서 잡아야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런 지점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40은 130보다 더 큰 데서 잡았기 때문에 얘랑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2번도 거짓입니다. 자, 3번은 AC에서, 즉 A와 C 사이에서 110인 지점이 적어도 두 곳 있다. 자, 이거 봐. 쭉 연결하면 그지? A, B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C 구간을 따로 본다면 BC 구간에서도 적어도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A부터 C 구간을 본다면 적어도 두 개가 있다는 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4번은 왜 안 될까? 구간 BC에서 90되는 지점이 적어도 세 곳? 아닙니다. 90되는 점은 적어도 한 곳 있는 걸 알지 세 곳이 있을지 네 곳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옳다고 말 못하고요. 구간 BC에서 110인 지점이 적어도 두 곳 있다? 아니죠. 적어도 한 곳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표는 서울 한 지역의 어느 날 하루 중 각 시각에서의 풍속을 측정한 것이다. 이때 이날의 풍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려. 자, 여기가 6시, 여기가 12시, 여기가 18시입니다. 여기는 4였다가 10이었다가 7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럼 대충 얘가 연속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건 알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봐라. 풍속이 3m/s가 되던 때는 한 번 있었다. 그건 알 수 없죠. 한 번 있는지 아닌지를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4하고 12 사이의 값을 잡거나 12와 7 사이의 값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3m/s는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뭐구나. 이건 보장 못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m/s가 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알 수 없죠. 왜?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모른다 그랬어. 예를 들면 이 함수가 이렇게 이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m/s가 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따라서 이거 뭐야? 2번 틀렸네요. 5m/s가 되던 때는 적어도 두 번 있다. 자, 5m/s가 되는 점은요. 6시와 12시 구간에 5m라는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5m/s를. 그지?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번이지 적어도 두 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풍속이 7m가 되던 때는 단 두 번 있었다. 그건 모르죠. 왜? 이 6시와 12시 사이에 풍속 7을 잡으면 적어도 한 군데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을지 세 군데가 있을지는 우린 그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적어도 단 두 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2번 있었을지 3번 있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18시에 그죠? 예, 풍속이 7m/s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린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 풍속이 10m/s가 된대. 자,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야?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네. 여기가 10이니까. 그러면 봐. 6시와 12시 사이에 적어도 한 번 발생을 하고요. 12시와 18시 사이에 적어도 한 번 발생하니까 적어도 2번 있었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도시 A, B 사이에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두 버스는 각각 도시 A와 B에서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했고요. 두 버스가 같은 시각에 도시 B, A에 각각 도착한다고 했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대충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A 도시가 여기 있고 B 도시가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그지? 그리고 우리는 A 도시를 기준으로 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축을 우리가 시간축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을 어떻게 돼? 요거를 우리가 위치, 뭐 혹은 거리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A를 출발한 버스가 B까지 도착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치가 A에서 멀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B 도시에서 출발한 놈의 운동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여기서 출발하겠죠. 위치는 일단 먼데, 즉 B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얘는 점점점 줄어들면서 0의 위치에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A와 B 도시를 움직이는 그 버스의 운동을 나타낸 거죠. 그럼 우리는 fx라는 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요.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뺀 놈으로 정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봐라. 이 위치라는 것은 둘 다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텔레포트를 못 하잖아. 그지? 갑자기 여기 있던 놈이 뿅 하고 저쪽으로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갔다라는 것은 만약에 A와 B 도시가 100km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치의 변화는 0km에서 100km까지 모든 값을 다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B 도시에서 A 도시로 오는 놈도 100km부터 시작해서 0km가 될 때까지 모든 실수값을 다 거쳐서 일로 왔겠죠.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A의 위치나 B의 위치는 모두 연속적인 함수고요. 이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뺀 놈도 연속적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 A의 위치에 B의 위치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요. 그죠? 이게 버스 A입니다. 네, 헷갈렸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버스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요 놈을 버스 B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버스 A라는 놈은 A 도시를 출발해서 B 도시까지 가는 놈이고 버스 B라는 놈은 B 도시를 출발해서 A 도시까지 오는 놈이니까 이게 6시에서의 이 F의 X라는 놈은 그죠? X가 이꼴 6시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0보다 작겠죠. 왜? A는 0이고 B는 B의 위치는 뭐 100km면 얘가 마이너스 100이 될 테니까. 근데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 값이 뭐보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A는 100이고 B는 0일 테니까. 따라서 얘는 연속함수이면서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 두 버스 위치의 차이가 0 되는 점이 반드시 한 군데에서 한 군데 이상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A, B 사이에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참이겠죠. 근데 선생님 한 군데 이상이 아닐까요? 라고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버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운행하는 거니까 운행을 할 때는 최단거리로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B보다 더 먼 지점까지 갔다가 B로 돌아오고 뭐 이럴까? 이거 아닐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최단거리 그래서 B에서 A까지도 최단거리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 군데서 만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 다음 니은 두 버스가 만나는 곳은 두 도시 A, B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 도로의 사정상 그죠? 처음에는 느리게 가다가 마지막에 빠르게 간다라고 본다면
얘는 처음엔 빠르게 가다가 마지막에 느리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요 만나는 점이 꼭 요 둘의 중간 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보장 못합니다. 그쵸? 이거는 속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니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버스가 각 도시에 오전 10시에 도착하면 두 버스가 서로 만나는 시간은 오전 8시이다. 자,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이 지점이 이거의 중간점임을 알 수 없듯이 여기가 6시고 여기가 10시일 때 이 지점이 꼭 얘의 중간점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두 버스가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디귿도 우리가 거짓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16번은 우리가 기억만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또 장시간 동안 우리 유형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의 정리나 사이값 정리는요. 그 자체가 뭘 뜻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이값 정리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